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 4입니다. 4일차이고요. 이제 첫 번째 주차의 마지막 날이죠. 자, 한번 오늘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반 영어부터 한번 볼게요. 일반 영어, 자, 13번입니다. 자, 이거는 기평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자, 이거는 한 단어를 from the passage, passage에서 가져다가 쓰는 건데, 일단은 빈칸을 한번 볼까요? 빈칸이 어디죠? 여기 있구나. 자, 그럼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the the experience of the great inflation. 그 great inflation의 경험은 근데 그게 뭐래요? Which showed how political pressure 어떻게 정치적인 압력이 can distort monetary policy 그런 재정의 뭐예요? 재정의 정책을 왜곡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이 Great Inflation이. 자, 근데 그것이 뭐래요? Also convinced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 that monetary policy makers 자, 재정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should make their decisions 결정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납득을 시키는 거죠. 어떻게 해요? To the extent possible 가능한 한 요렇게 하라는 거죠. Based on 뭐에 따라서 objective analysis 객관적인 분석을 가지고 그리고 in the long run interest of the economy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봤을 때 이렇게 결정해야 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빈칸에 들어갈 품사는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자 지금 빈칸이 어디로 꾸며주고 있어요? 요렇게 어떻게 해야 된다? should make 만들어야 돼. 결정을 만들어야 돼. 즉 결정해야 돼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사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즉 여기는 adverb 부사를 가져다 써주셔야 되는 거죠. 아마 조금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어디 뭐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는지 어떤 품사가 들어가야 되지 이게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요거 지금 만약에 이 밑줄이 어디를 꾸미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석을 해보면서 그럼 당연히 요렇게 should make 하라는 거네. 그럼 하라는 거에다가 꾸미는 거니까 지금 동사를 꾸미는 거네. 즉 이 밑줄은 부사가 들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부사를 집어넣어야 될지 안 될지도 약간 감을 못 잡으신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부러 여기다 밑줄 그어놨습니다. 좀 어렵게 냈죠.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입니다. The word great. great라는 단어는 usually has a positive connotation. 그렇죠? 보통은 긍정적인 connotation,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그렇죠? great는 원래. 근데 경제학에서는 not so much. 그러지 않다는 거죠. unemployment soared. 자, 실업이 soared. 급증을 하고 and incomes fell sharply. 수입이 급격하게 곤두박질 친다는 거죠. During both Great Depression, 경제 대공황, 그리고 Great Recession에서도 그 다 Great 자가 붙죠. 그러니까 경제학에서는 Great 자가 붙으면 좋은 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계속 America's Great Inflation, 미국의 Great Inflation은 which lasted from 요렇게까지 지속이 됐대요. 1960에서 1980년대까지. 자, inflicted, inflict 하면 가하다라는 뜻이죠. 뭘 가했죠? less economic distress, 덜 경제적인 고통을 가했대요. 뭐보다? 두 개의 great episode. 여기서 뭐예요? 요거 하나를 말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덜 고통스러운 거를 가했다는 거는 이 great inflation은 great depression이랑 great recession보다는 좀 약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비록 그럴지라도 the era, 근데 어떤 시대죠? 가스라인 하면은 저희 막 주유소 가면은 그 가스를 기름 넣으려고 그 섹션이 있잖아요. 그 줄을 말을 하는 거예요. 즉 주유소 길 있죠. 주유소 줄, 주유소 대기 줄과 그다음 Ford administration's famously futile with inflation now. 자, 어떻다는 거죠? 그 포드의 행정이 뭐예요? 행정적으로 유명한 futile 하면은 헛된이라는 뜻이죠. 헛된 with inflation now 버튼이란 거를 상징을 한다. 즉, 이 시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주유소 대기줄 엄청 길고 그 다음에
헛된 이런 정책들이 있는 그런 시대를 말하는 거죠. 뭐가요? Great Inflation 시대가. 자, 계속. 하지만 그 시대가 뭐래요? Eroded Americans' confidence. 미국의 여기서 자신감이 아니고 뭐였죠? 저희 저번 시간에 한 번 했죠. confidence는 그죠? 신뢰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뢰를 이렇게 부식을 시켰다. 즉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뜻이죠. In their economy and their government. 그들의 경제와 그리고 그들의 정부에서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죠. For the Federal Reserve, 연준에서는 the period had both low and high points. 자, 뭘까요? low, 낮고 high 포인트가 있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낮고 높은 지점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는 변곡점이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되게 변동성이 컸다. Facing political pressures. 자, 정체적인 압력을 facing, 직면하고 그다음 evolving views about the appropriate role of monetary policy. 자, 재정적인 정책의 어떤 적절한 역할에 대한 관점을 이제 발전시키는 것은 시키면서 the Fed는 responded hesitantly 아주 망설이게 어떻게 했대요? respond 반응을 했고 그리고 inadequately 부적절하게 뭐했다? the building 그죠? building inflation을 부적절하게 반응을 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of the late 그죠? 1960년과 1970년대 후반에서 but 그런데 under Paul Volcker 이 사람 아래에서는 it took up and won the battle 어떻게 했대요? 그 전투에 끼어들었다라는 거죠. 뭐에 대항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항해서 1980년대에. 자, 그래서 the victory 그 승리는 was costly. costly 하면 되게 비용이 많이 들다. 즉 희생이 컸다는 뜻이죠. 이기긴 이겼는데 희생이 되게 컸다. But it helped to restore confidence in economic policy making. 자, 이거는 뭐 하는 데 도움이 줬대요? 그렇죠. confidence, 어떤 신뢰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됐다. In economic policy making, 뭐예요? 경제 정책 만드는 거에 대한 신뢰를 다시 복구를 시켰다는 거죠. 지금 이 사람 덕분에. 자, 그리고 and set the stage, 어떤 스테이지를 마련을 했다. 근데 어떤 스테이지죠? 그죠? For 2 decades of strong economic performance. 어떤 스테이지냐면요. 강력한 경제적, 그렇죠? 퍼포먼스의 그런 2 decades, 즉 20년 동안의 강력한 경제적인 퍼포먼스, 수행을 할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 20년까지는 뭐예요? 되게 경제적으로 호황이었다라는 뜻이겠죠. 자, 그 다음 계속 갑시다. As a child, trauma. 그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shapes an adult personality. 성인의 성격을 만들듯이 the great inflation. great inflation은 어떻대요? shape the theory, 어떤 이론을 만들고 그 다음에 and practice the monetary policy. 자, 재정적인 정책의 그런 practice도 만들었다. For years to come. 몇 년 동안 말이죠. 자, both in United States. 미국과 그리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즉 Great Inflation이 딱 터지고 나서 근데 Great Inflation이 어떤 인플레이션이었어요? 다른 두 가지 인플레이션이 있었죠. 다른 두 가지 그레이트한 게 있었죠. 그것보다는 셌어요, 약했어요? 약했죠. 약했는데 그런 모처럼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성인의 성격을 이제 좌지우지하듯이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야 이제 좀 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우리 뭐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죠? 영향을 준 거죠. 그러니까 야 재정적인 정책 우리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 계속 critically 이제 뭐 결정적으로라는 뜻이죠. 결정적으로 central bank 중앙은행은 incorporated the lessons of the period 그 기간 동안의 교훈을 통합을 했습니다. 즉 그 기간이 뭐죠? 그죠? Great Inflation에 뭐 할 때 policy framework 정책의 그런 틀을 만들 때를 말이죠. 그러니까 뭐에 중점을 둔 거죠? 인플레이션을 컨트롤하고 그 다음에 그죠? 인플레이션의 기대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죠? 인플레이션의 예상을 관리를 하는 거죠. 근데 a framework 그게 뭐래요? That remained highly inflation 되게 매우 유용성이 있다는 거죠. 되게 효과적이었대요. Even as inflation receded 그리고 심지어는 인플레이션이 receded 이제 다시
recede, 후퇴를 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없어졌을 때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빈칸이 나옵니다. The experience of the great inflation. Great inflation의 경험은 자, 어떻다? Showed how political pressure. 정치적인 압력이, 그러니까 정치가 뭐요? 이런 돈에 관련된 정책을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뭐다? Also convinced many.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재정적인 그런 정책 만드는 것이 should make their decisions. 자,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가능한 이거 하게 만들어야 돼 라는 뜻이죠. 되게 객관적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거에 기초해가지고 요렇게 결정해야 돼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될까요? 약간 감이 좀 오시나요? 지금 정치적인 압력 때문에 제대로 결정 못하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그럼 정치적인 결정이 없으면은 제대로 결정할 수 있겠네. 그럼 뭐예요? political pressure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빈칸에 들어갈 거는 그냥 혼자서 하라는 뜻인가? 뭐 단독적으로 하라는 뜻인가? 이런 느낌이 들어가면은 좀 좋겠죠. 이해되시나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Before the 1960s, 1960년 이전에, except during wartime and subsequent demobilization, 전쟁 그리고 demobilization 하면은 이게 소집 해제입니다. 즉 소집 해제가 뭐냐면요, 그 전쟁이 났을 때 이제 소집을 하잖아요. 야, 전쟁 났으니까 다 모여서 싸우자. 이게 소집이고, 이제 해제는 뭐예요? 이제 전쟁 끝났다, 이제 집으로 가세요 하면서 이제 그것이 바로 demobilization이죠. 자, 그런 거를 제외하고, 그죠? 그런 시기를 제외하고 inflation had only rarely been a problem. 그럴 때 제외하고는 인플레이션이 거의 문제가 없었대요, 미국에서는. 자, out of living memory, 우리의 살아있는 기억 중에서는 the worst inflations of American soil were during the Revolutionary War.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가장 최악의 뭐예요? 인플레이션은 언제였다? Revolutionary War 하면은 그 독립전쟁 아시죠? 독립전쟁 때였다. 왜냐하면은 개별 그 식민지들이 뭐 했대요? 그들 자신의 화폐를 이제 발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worst inflation의 하나였고, 그 다음에 뭐예요? And after the collapse of Confederate. Confederate 하면 이게 대문자로 쓰면은 저거예요. 그 Civil War가 이게 남북 전쟁이잖아요. 남북 전쟁에서의 남쪽 연합 있죠. 남쪽. 이제 그거를 이제 Confeder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둡시다. 배경 지식으로. 자, 그거의 붕괴 이후 때도 어떻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완전 최악이었어 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but neither of those episodes, 그 두 가지 그 에피소드가 즉 뭐예요? 하나는 뭐죠? 벌써 까먹었어요, 저. 자, 뭐예요? 독립전쟁이랑 그 다음에 남북전쟁 있죠? 자, 얘네들 둘 다 involve a currency. 자, 어떤 currency를 포함하진 않아. 근데 뭐에 의해서 발행된 거야? Federal government. 연방 정부에서, 발음이 이상합니다. 자, 지금요. 자, 정부에 의해서 발행된 화폐에 관련된 게 아니야. 즉 뭐예요? 이거 얘네들 개별적으로 문제 일으킨 거지 우리 정부가 일으킨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계속 since then, 그때 이후로 the ability of central banks, 중앙은행의 능력은 to operate independently. 자, 아주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그런 중앙은행의 능력은 has been seen,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crucial, 중요하게 말이죠. in preventing similar economic disruptions, 비슷한 경제적 disruption, 파괴를 예방할 때. 뭐겠어요? 여기서 앞에 거를 계속, 여러분 일반 영어 할 때는 계속 앞에 거를 끌고서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쉽게 말해서 뭘까요? 이 disruption은, 그죠? 이거 인플레이션을 말하는 거겠죠. 인플레이션을 예방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저희 혹시 답은 잘 고르셨나요? 답은 이거를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돼요? 정치적인 압력을 빼버려야 되니까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래서 답은 independently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저희는 그 다음은 이제 14번입니다. 자, 14번은 이제 시를 가져왔는데요. 요거
필립 레빈의 What Work Is. 자, 제목에서도 보면 알다시피 이게 일이란 게 뭘까라는 내용인데 한번 어떨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일단 디렉션 한번 같이 볼게요. 자, 한 단어를 시에서 가져다 쓰고 그리고 어떻대요? underlined part, 밑줄친 부분을 의미를 써라. 이것도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 만약에 보통은 이렇게만 거의 많이 줄 거예요. 아마 기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도 많이 주는데 가끔씩은 뒤에다가 뭘 덧붙여 주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겁먹지 마세요. 덧붙여 주면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덧붙여 주면은 야, 이런 관점에서 써. 이걸로 생각하고서 써. 이거니까 오히려 더 생각하는 범위가 좁아져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은 요 considering a shift in perspective 없었어요. 그러면은 그냥 뭉뚱그려서 이거 의미하는 게 뭐야? 툭 던져서 알아서 써봐. 이런 건데 지금 요게 있다 보니까 이거 관점의 변화만 딱 생각을 하고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관점이 어떻게 변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은 오히려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좋아. 오히려 잘 됐어. 쓰기 편해. 이렇게 마음 편하게 먹으셔도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는 커멘터리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제 문제의 특징이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기출에 커멘터리가 이렇게까지는 길게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일부러 길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실제 기출 문제 푸는 속도보다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글밥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어떤 문제 나오더라도 좀 신속하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제가 계속 시키려고 하니까 커멘터리가 길더라도 왜 이렇게 길게 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연습하는 거다라고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커멘터리. 레빈 이 작가는 captures the physical and emotional exhaustion. 자, 어떻대요? 신체적 그리고 감정적인 exhaustion, 지친 거를 이제 포착을 했대요. 어디서? factory workers, 그 공장 노동자들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면은 벌써 눈치를 채셔야죠. 이 글은 factory worker에 대한 이야기네. 지금 얘네들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애. 지금 되게 지쳐있는 상태죠. 자, 그 다음 and the hazy sight. hazy는 되게 막 흐린 느낌이죠. 흐린 시야는 reflect both the literal discomfort. 이런 흐린 시야는 뭘 나타내요? 이제 말 그대로 이 불편한 걸 나타내고 standing in line, 줄 서 있는 거. 그리고 and the figurative loss of individuality. 노동자의 개별성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리터럴하게는 말 그대로 뭐예요? standing in line, 줄 서 있는 거에 불편함을 나타내는 거고 비유적으로는 뭐예요? 개별성이 없어졌다고 이거를 나타낸다는 뜻이죠. 뭐가요? 흐린 그런 시야가. 그래서 this distortion of 뭐뭐뭐 이러한 이거의 왜곡은 reinforces the theme of alienation. 자, alienation은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고립된 거죠. 고립된 그런 주제를 강화시킵니다. 이거의 왜곡은. 자, 계속 as a speaker momentarily, 그 화자가 momentarily 일시적으로 mistakes, 요거 혹시 구문 아시나요? mistake A for B. 일단은 A를 B로 착각하다는 뜻이에요. A를 B로 착각하다. 이거 좀 외워줍시다. 그러니까 a stranger, 그러니까 그 낯선 사람을 his own brother, 그 자신의 brother로 착각을 한 거죠. 일시적으로. 뭘 강조하는 거예요? shared struggles of the working class. 그 노동 계층의 공유된 그런 갈등을 강조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 거죠. 지금 이 시가 약간 이런 건가 봐요. 뭔가 줄을 서 있거나 하여튼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낯선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낯선 사람으로 본 게 아니고 뭐예요? 쟤 내 브라더인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의 왜곡이 alienation, 고립의 주제를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럼 뭐가 왜곡이 됐는지 한번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줄 친 부분도 forget you, 이게 무슨 뜻인지도 한번 읽어보면서 처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줄 가겠습니다. We standing in the rain in a long line. 우리는 빗 속에서 긴 줄을 서 있었다. 지금 꼭 여러분 문학할 때 상상을 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지금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뭔가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Waiting at Ford Highland Park. 포드 하일랜드 파크에서 for work, 일을 기다리면서
You know what work is. 너는 그 일이 뭔지를 알아. If you're old enough to read this, you know what. 이 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나이가 되면 너는 알 거야. Work is. 일이 무엇인지 알 거야. Although you may not do it. 비록 너가 그거를 하지 않더라도. 그게 뭐죠? 일을 하지 않더라도 너는 what work is. 일이 뭔지를 알 거야. 그러니까 즉 노동이 뭔지를 알 거야 라는 뜻이죠. 자, 계속 forget you. 야, 너를 잊어버려. This is about waiting. 이거는 기다림에 대한 거니까. Shifting from one foot to another.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무기를 옮기며. 자, 무슨 말이요? 한 발에서 다른 발로 무기를 옮긴다는 거는 터벅 걷는다는 뜻이죠. 자, 계속 feeling the light rain, feeling the light rain, falling like mist. 옅은 비가 안개처럼 내리는 것을 느끼고 지금 흐린 시야죠. 지금 나오고 있죠. 미스트니까. Into your hair. 머리 위로 이게 떨어지고 blurring your vision. 너의 시야를 흐리게 해. 그 다음 until you think you see your own brother. 그러다가 너는 너의 brother를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아까 전에 커멘터리 나오는 부분이죠. Ahead of you. 너 앞에 있는 maybe 10 places. 여기서 place는 이렇게 10자리. 그러니까 이게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앞에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 앞에 내 brother인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You rub your glasses with your fingers. rub은 이제 막 문지르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 brother인가 하고서 막 안경을 닦았는데 이제 그 다음 and of course it's someone else's brother. 당연히 너 형제가 아니고 누군가의 형제야. 이렇게 narrower, browner than yours. 그리고 네 형제보다 더 narrower, 좁다라는 거 뭐예요? 더 날씬하고. 그 다음에 browner, 더 갈색이라는 거는 더 색깔이 더 짙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돌아왔을 때 뭐의 왜곡이에요? 지금? 딱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노동자예요. 근데 막 줄을 서고 있는데 막 뭔가 형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 앞에 10번째 앞에 있는 사람 보고 내 형제인가? 약간 이러면서 보는 거죠.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럼 뭐가 왜곡이 된 거예요? 요거 보는 거. 즉 시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비전을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비전이 답이고요. 이게 문제인데 여러분 이거 잘 쓰셨나요? Forget you. 너를 잊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대체? 이거 아마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한번 요거는 답을 보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죠. 자, 일단 이렇게 써야 되겠죠. The one word is vision.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underlined part는 어떤 의미래요? 자, 지금 뭐예요? perspective 관점이에요. 관점에서. 관점이 변화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래요. 그럼 봐봐요. 관점이 변화했다라는 거는 forget you. 야, 너를 잊어라는 거는 원래 관점은 누구 관점이었어요? 너의 관점. 근데 너의 관점인데 뭐예요? 너 말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물체라든지 어디로 관점을 이동해 라는 뜻이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어떻게 써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시는 뭐예요? Reader's personal understanding of work. 자, 뭐에 대한 게 아니다? 리더, 독자의 개인적인 work, 노동의 이해를 말하는 게 아니다. 즉, forget you. 지금 스피커가 너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의 관점에서는 시에서 지금 바깥에 있는 스피커한테 말을 하는 거죠. Forget you. 야, 너를 잊어버려. 즉, 너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너의 개인적인 노동의 이해를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work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뭘 생각을 하래요? 그죠? 뭔가 힘든 점을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게 중요하죠. those가. 즉 여러분들이 이 서술형을 쓰실 때는 두 가지가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하나는 개인적인 거랑 여러 명인 거. 이거 두 가지가 나오든지 아니면은 you라는 표현을 쓰셔도 돼요. you 말고 뭐
they 이런 식으로 개인 또는 집단 이게 반드시 나와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왜냐면은 관점이 변화하는 거에 대해서 쓰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요 아래에 있는 것처럼도 써주셔도 됩니다. 아마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로도 많이 쓰셨을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만약에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꼭 저희 다음 카페 오셔가지고 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피드백을 최대한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몇 번이죠? 15번입니다. 자, 15번을 보시면 이제 영어 교육론인데 제가 영어 교육론은 제가 서술형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통 나오죠. 자, 한번 볼게요. 디렉션부터. Identify which two type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자, 두 가지 종류를 어떻게 하래요? Identify 이를 하래요. 근데 B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하래요? evidence도 써보래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거죠. 처음에는 원래 초안에서 이제 revised version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러니까 first draft에서 revised가 될 때 어떤 거를 적용을 했는지를 이제 A에서 골라내시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럼 여러분들 이거 제가 원래는 보통 기출에서 보면은 A 부분이 되게 딱딱 끊어져서 나올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커뮤니커티브 컴피턴스에는 1번 뭐 그래매티컬 컴피턴스가 있고 두 번째 뭐 스트래티지 컴피턴스가 있고 막 쫙 이렇게 약간 번호를 매기거나 아니면 단락이 명확하게 구분이 돼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4년 기출을 보시면은 되게 약간 줄글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누기가 어렵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좀 한번 약간 모방을 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줄글 형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찾기 어렵게 좀 혹시 문제 풀면서 욕을 또 욕을 좀 하셨네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문제가 그렇게 나오니까 저희는 그런 식으로 연습을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줄글 형식으로 좀 해놨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거죠. grammatical accuracy가 첫 번째죠. 그러니까 이게 grammatical competence를 말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찾으셨나요? 그쵸? 요거죠. discourse level competence 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죠? 그쵸?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가 세 번째고,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면 어디 있습니까? 그쵸? strategic competence가 네 번째죠. 그래서 저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합니다. 네 가지가 있네. 커뮤니케이티브 컴피턴스에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들은 약간 밑줄을 그으면서 verb tense, subject verb agreement, word order 이런 식으로 밑줄을 그어두시고 그다음 뭐 discourse 레벨도 logically, 뭐 smooth progression 이 정도 밑줄 쳐두시고 social linguistic은 그렇죠. tone, word choice, 스타일 같은 게 social linguistic competence고 그 다음에 strategic competence는 뭐예요? 그죠? paraphrase, circumlocution, example 쓰는 거. 이런 게 나오면은 strategic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어떤 거를 적용을 했는지를 찾아봅시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다 푸셨기 때문에 바로 좀 보죠. 어떻게 좀 잘 찾으셨네요, 이거? 자, 여기 보면은 일단은 빨간색을 한번 써볼게요. 요 부분 있죠? 그 revise에서도 요 부분. 자, 뭐가 달라졌네요? 그쵸? 이거 찾으셨어요? 이거 S가 없고 지금은 S가 있죠. 왜요? information이 지금 대시 관계대명사잖아요. 관계대명사의 appear, 수일치를 말하는 거죠. 즉, 관계대명사의 수일치는 요렇게 선행사에다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information, 이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셀 수 없는 거죠. 셀 수 없는 거는 단수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여기서는 appears를 안 썼는데 어디에서요? 다시 revised 된 버전에서는 수일치를 맞췄네. 즉 수일치가 영어로 뭐죠? subject verb agreement죠. 그러니까 즉 이거를 잘 썼네.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1번이네. 그럼 저는 여기다가 1번 이렇게 씁니다. 1번 쓰고 subject verb agreement 이런 식으로
어그리먼트는 이제 흘려서 이렇게 쓰시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OMR 카드에다가 적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일단은 첫 번째는 뭐요? 1번이니까 grammatical accuracy를 적용을 했고, 그 다음에 evidence는 subject verb agreement를 맞췄어.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예시를 A에서만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죠? 뭐요? B에서도 가져오라 했으니까 A에서 evidence 가져오고, 그 다음에 B에서도 evidence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에서는 subject verb agreement를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B에서는 뭐요? 요거 예시를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이거 appears에 S 안 썼네. 근데 S로 바꿨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뭐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찾으셨나요? 그 다음이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요 부분이랑 글의 마지막 부분이 좀 다르지 않나요? 여기 but sometimes부터, 그리고 this issue부터. 이건 왜요? 지금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다 바꿨죠. 이거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그쵸? 코이런스 맞추려고. 즉 이거죠. 2번이죠. 어떻게 해요? 로지컬리하고 스무드 프로그레션이 되도록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즉 여기서는 지금 2번으로 골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비던스는 뭐 로지컬이나 뭐 스무드 프로그레션 정도로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에비던스는 B에서는 이 부분을 예시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요거는 한번 답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영어 교육론 OMR 카드에 적으실 때 은근히 되게 빽빽하게 적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예시도 좀 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연결은 서술, 그리고 영어학 서술, 그 다음에 일반 영어 서술 서머리 같은 경우는 꼭 OMR 카드에다가 적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이 정도 글씨 크기를 써야 내가 다 쓸 수가 있구나, 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조금 연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볼게요. 15번 grammatical competence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ccuracy로 써주시면 되겠죠. 근데 저는 공부하라고 competence라고 썼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accuracy를 써야 좀 더 맞겠죠. 왜요? 거기서 일단 골라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subject verb agreement를 꼭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요거 고쳤다라는 표시 예시를 꼭 써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A와 B에서 둘 다 evidence를 찾아서 쓰라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쵸? discourse competence, discourse level competence, 이거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렇죠? logical flow, 또 coherence, 이런 거를 A에서 찾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B에서 가져다가 예시로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쌤, 근데 쌤은 되게 다양하게 쓰잖아요, 문장을. 근데 저는 그냥 요 순서처럼 일단은 grammatical competence, 그 다음에 A에서 하나, 그 다음에 B에서 하나 이렇게 썼는데 지금 두 번째는 똑같이 써도 되나요? 그런 식으로 괜찮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요. 왜냐면은 저희는 시간이 없잖아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 적어 나가세요.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그냥 이렇게 다양하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실제 저도 만약에 시험 문제를 푼다면 이거 먼저 썼겠죠. discourse competence, 그 다음에 A에서 logical coherence 이거 골라내고 그 다음에 예시로 이거를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다양하게 그냥 보여주려는 것 뿐이지 실제 시험에서는 뭐예요? 그냥 순서대로 다 가져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연교로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영어학을 보겠습니다. 영어학은 자, 요거는 제가 시멘틱에서 가져온 건데 이거는 기억나시나요? 뭐 하이퍼님 뭐 어쩌저쩌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요거부터 볼까요? This part whole relationship, 이러한 부분 그리고 전체의 관계는 is distinct, 되게 특징적입니다. 뭐가 특징적이죠? From hyponymy. 그렇죠? hyponymy 하면 뭐죠? hyponymy 는 상위어,
구별이 됩니다. 상위어가 아니고 자, 요거죠. 죄송해요. 하위어죠. 자, 하위어와 구별이 됩니다. 왜냐하면 it does not indicate inclusion. 자, 뭘 포함하지 않아요? within a broader category. 더 넓은 카테고리를 포함하는 것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instead 대신에 refers to a structural or functional connection.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연관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게 뭔지 계속 볼게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inger is part of hand. finger, 손가락은 손의 부분이래요. 그럼 finger은 손의 이거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저희 한번 기억나시나요? 요거 답은 미러님을 써주셔야 되겠죠. 미러님이 부분어죠. 부분어. 즉 손이 있어요. 손이 핸드가 있는데 자 어때요? 요거 다 뭐죠? 핑거이죠. 그러니까 핑거는 모의 손의 부분어, 즉 미러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조금 더 공부를 해봅시다. 미러님에 나오는 그런 파트에서 나오는 거. 자, 여러분 synonym이가 뭘까요? 동의어 같은 거. 자, 그럼 이거랑 세트로 외우셔야 되는 게 이거죠. antonymy, 반이어죠. 반이어. 자, 그 다음에 hyperny미는 뭐죠? 상위어. hyperny미는 뭐죠? 하위어죠. 즉 예를 들어서 animal이라는 hyperny미가 있어요. 상위어. 근데 여기 뭐도 있어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또 뭐가 있나? rabbit, 토끼도 있다. 그러면은 얘는 hyperny미고 얘는 뭐요? 하위어니까 hyperny미가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희 holony미가 있고 mirrony미가 있죠. 자, 홀로자가 들어간 건 뭐예요? 전체니까 전체요. 근데 mirrony미는 부분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이 핸드가 holony미에 되고 그 다음에 손의 부분은 뭐죠? 손가락. 즉 finger이 mirrony미 이 부분이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볼 거는 homonymy, 그 다음에 polysemy 이렇게 있겠죠. 자, homony미는 우리나라 말로 동음, 이의어, polysemy는 다의어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요? 동음, 이의어는 자, 소리는 똑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예요. 즉 예를 들어서 bat이 있어요. bat은 뭐가 있죠? 박쥐라는 뜻도 있고, 그죠? 그 야구 배트 할 때 그 배트가 있죠. 그럼 쌤, 그 다이어 아니에요? 그럼 배트가 어차피 뜻이 여러 가지인데, 근데 무슨 차이냐? 동음, 이의어랑 호머님이랑 폴리스미의 차이는, 호머님이는 자 서로 뜻과 서로 연관이 없어요. 봐봐요. 박쥐랑 야구 배트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상관이 없죠. 그러면은 이거는 호머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폴리스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페이퍼가 있어요. 페이퍼는 종이라는 뜻이 있고, 문서, 논문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다 서로 연관이 좀 있지 않나요? 종이에서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뜻과 서로 연관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하나 더. 두 번째는 저희가 사전을 보시면은 허머니미는 사전에서 별도로 등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bat, 박쥐, bat, 야구 배트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폴리시미는 어떻게 되냐면은 사전에 별도로 등재가 안 되고 같이 등재가 돼요. 무슨 말이냐? 아까 전에 페이퍼 있었죠.
그 페이퍼는 첫 번째 뜻이 종이, 두 번째는 논문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머니미는 사전을 찾아보면은 따로따로 되어 있을 거예요. bed 따로 그리고 bed 따로 이런 식으로. 근데 페이퍼는 페이퍼 첫 번째 뜻 이거, 두 번째 뜻 이거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허머니미, 폴리시미 이거를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저희 한 주가 끝났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제 읽을 거리를 읽으셔야 되겠죠. 자, 제가 가져온 거는 요즘 이제 3월인데 아직까지도 조금 핫한 주제죠. AI DT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이거를 뭐 지금 어쨌든 뭐 확정이 나긴 났는데 이게 채택을 하는 그 교육청도 많고 아닌 지역들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헷갈리는데 세종 쪽인가? 세종 쪽이 거의 채택을 안 하고 대구인가 그쪽이 아마 거의 채택을 한 90% 이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뭐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정치적인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로 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이 AIDT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 영어과는 아마 더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영어 과목부터 AIDT가 먼저 도입이 되잖아요. 특히 뭐 발음, 만약 스피킹 이런 거에 좀 더 중점을 두겠죠. 자, 그래서 제가 관련돼서 조금 브로드하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AIDT구나 라고 먼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더 관심이 생기시면은 어떻게 돼요? 뭐 유튜브를 더 찾아보신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아티클이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거 아니면 논문 같은 것도 찾아보시면은 좀 좋을 듯 싶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주차 데이 5부터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